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제가 항상 얘기하는 AI가 결국 대세죠. AI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미래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은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조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인 엔비디아님 그리고 JJ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응원해주신 분들, 사람이 객관적이기 힘들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테슬라인 엔비디아 님도 남겨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기분이 좋죠.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환율이라든지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한 주도 팔지 않았고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렇게 올라버리니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좀 덜 압박도 받고 너무 좋죠. 좋은데 한국의 상황은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씁쓸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렇게 소신껏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AI니까 당연히 반도체 얘기도 TSMC 얘기도 해야 되는데 과거 영상을 가끔 보면 이제 삼성에 제가 좀 가끔 비판적인 것들 그러니까 더 세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죠. 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대로 맞춰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막상 또 그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저도 좀 씁쓸합니다. 미국은 계속 혁신을 하려고 하죠. 이 큰 나라가 앞으로 제 생각에 10년은 거뜬할 것 같습니다. 10년 뒤 일은 어떻게 제가 잘 알겠습니까? 20년은 모르겠는데 AI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파다니까요. 미국의 미래는 밝죠. 이게 제 솔직한 이야기인데 또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과거 영상처럼 너무 좀 미국을 너무 찬양하는 또 그런 식의 또 댓글도 많이 달릴 텐데 그래도 되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신껏. 테슬라 주식이 오늘도 조금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이 정도야.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Q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서브 $30,000 그러니까 싼 자동차죠. 전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가용 모델 2 캔슬됐네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여러 보고서들이 이런 거 나온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챗GPT한테 물어봐도 양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 만들다기보다는 모델 3에서 뭘 빼서 만들 것 같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반전되나? 이거 사기네, 안 나오네, 내부자 고발해서 그런 얘기들도 엄청 했는데 지금은 이런 보고서들이 그냥 돌아다닙니다. 저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저가 모델에 더 힘쓰는 이유가 뒤에 제가 요즘 체감한 기름값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또 뒤에서 이제 연결돼서 계속 얘기할 텐데요. 요것도 좀 다른 뉴스들도 보니까 주류 언론들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린다는 식으로 충분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데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가신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의견이 있는데 이제 장관급들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제 틀어짐을 보고 주류 언론들이 아니나 다를까 둘 사이가 벌어진다는 그런 식의 뉘앙스도 나오는데요. GPT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직까지 여러 뉴스를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아직 벌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의 균열도 안 보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옆에 있던 친구들과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그렇게 그렇게 아주 매끈하긴 좀 어렵겠죠. 일론 머스크는 약간 굴러온 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엄청난 정치 자금을 퍼붓고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판에 정치 자금 엄청 질러서
이 트럼프의 최측근 자리를 꿰차는 것에 대해서 원래 있던 측근들은 조금 불쾌함을 표할 수도 있고, 항상 정치적으로 이게 화장실이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자성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토사구팽이라든지. 근데 그런 건 좀 넘어간 것 같고요. 저도 몇 개 정치적인 뉴스와 GPT를 통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여전히 관계는 돈독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포인트는 도지입니다, 도지. 도지가 얼마나 잘 굴러가냐가 둘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가느냐, 아니면 삐그덕거리냐, 거기서 결정 날 것 같아요. 좀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효율화 부서가 얼마나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뜻에 그 많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줄 수 있는지가, 그것이 둘 사이를 약간 지나고 보면 알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가 분수령이지, 지금은 아직은 제가 좀 읽어본 바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봇택시 얘기가 계속 나오죠. V13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좀 읽어봤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막 어려운 조그마한 타이트한 데를 뭐 다른 분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빠져나간다든지,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은 대로 곧 이제 저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받으면 당연히 지금 이렇게 제가 쓰는 영상들을 예로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올리는데, 지금도 너무 대단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한밤중에 여기 공사를 해서 라인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거든요. 낮에도 라인이, 이걸 색칠하는 라인과 자기들 공사 때문에 이것저것 막 그냥 이렇게 스크래쳐블, 그냥 스크래치하게 해놔서 이런 걸 인식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이런 길을 기가 막히게 파악해서 가고 턴을 한다든지 교통 상황을 파악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놀랍고, 이미 로봇 택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전방만 보면 되고, 제가 뭐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리지도 않고. 근데 참 모델별로 차이는 크더라고요. 간만에 영상을 촬영은 못했는데 제가 하드웨어 3 모델 S로 해보니까 다릅니다. 확실히 세팅이 있으니까 어설티브하게 하니까 신호등을 보고 파란불이 바뀌면 바로 튀어나간다라든지 더 시원시원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3에 있는 어설티브한 세팅으로 한 12.5가 저는 더 마음에 들기는 합니다. 네, V30 때는 어떨지 저도 궁금한데, 이렇듯 테슬라는 어떤 모델을 가졌는지 어떤 차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경험으로 너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테슬라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다양하게 경험을 해도 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참 FSD한테 고마운 거는, 물론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제가 한 달 넘게 쉬면서 이거 이렇게 믿어도 되나 싶었는데, 결국 그간 교통사고 때문에 공황이 왔고, 공황이 왔는데도 운전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못하고, 그래도 저도 의심스러운 눈치가 오는데, 근데 역시 이 편안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맛보시면,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런 주가, 높은 주가, 근데 이연 매출이 있죠. FSD에 대한 매출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 맛보시면은 점점 사람들이 요즘 물들어가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로봇택시에 대해서 참 이게 반신반의 하는데, 근데 일단 제가 쓰기에는 너무 좋고, 사람은 편한 게 더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교통사고 난다 그래서 운전 안 하시진 않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가 없습니다. 뉴욕이나 일부 보스턴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이 형편없기 때문에 차는 필수입니다. 교통사고 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운전을 안 하냐?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미국에서는 몇만 명씩 죽는데도 계속 운전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FSD를 좀 조심해서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걸 안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전 1도 들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V13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런 높은 주가, 물론 FSD가 이연 매출이지만
그래도 지금 어닝 per 레이쇼가 너무 높은데 이걸 정당화하려면 진짜 AI 말고는, 그러니까 로보택시 말고는 답이 없는데,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 이제 텔레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웨이모랑 비슷한 거죠. 웨이모도 심각하면 결국은 사람이 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성만 나면 되죠. 그러니까 저가의 차량을 많이 뿌리게 됐을 때 그 임팩트는 장난이 아닐 뿐더러 AI 도움과 약간 텔레오퍼레이터로 저는 빨리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보조적으로는. 그러지 않고서야, 높은 주가, 그쵸.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좀 지금 팔고, 싸지면 산다. 저는 그럴 타이밍을 맞출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지만, 저는 그냥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타이밍을 사람이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AI가 전부고 이런 식으로라도, 그리고 저런 싼 모델들 통해서 로보택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V13이 오면, 지금도 저도 놀라운데, V13이 오면 바로 사이버 트럭으로 또, 혹은 모델 S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저는 로보택시 같이, 그러니까 V13에서는 목적지 가면 주차까지, 지금도 주차 웬만큼 해주거든요. 평행이라든지 적당히 근처에서 주차를 해주는데, 아예 다른 친구들 영상을 보니까 아예 슈퍼차저도 그냥 들어가더군요. 알아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더 편해지는, 이런 거 해주는 차가 있나요? 뭐 에러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높은 확률로 그런 걸 해주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사람은 편리함이 더 우선한 것 같아요. 요 정도의 어떤 약간의 사람의 개입으로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걸 응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는 게 다시 한번 저의 스탠스입니다. 이런 AI가 가능하려면 역시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AI를 트레이닝. 그렇죠. 참 GPT랑 이런 대화도 해봤는데 왜 삼성이 TSMC를 못 쫓아가냐. 근데 뭐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썸머리도 여기 붙여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뭐 리더십이라든지 아무래도 파운드리에 집중돼 있지 않는 클라이언트 위주로 가는, 다 익히 알려진 얘기인데, TSMC가 지금 2나노 프로덕션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뉴스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진짜. 그리고 이 2나노는 이제 핀팻이 아닙니다. 게이트라운드를 베이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번 AI가 조만간 진보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보다 이게 딜레이 되다가 생각보다 지금 프로덕션이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고, TSMC의 이런 리더십, 그냥 GPT랑 대화하다 보면 그냥 익히 잘 알려진 건데, 여전히 제가 주변에 대만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람을 엄청 갈아넣는 게 혁혁한 공신이라는 얘기만 들려와서,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왠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쭈그라드는지. 오히려 예전에는 삼성이 막강해서 그래도 이런 비판을 가해도 삼성이 저 따위의 이런 조언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얘기를 더 쉽게 했는데, 요즘은 정말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도 참 삼성이 TSMC를 저희가 따라가는 게 매우 어려울 거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쉽지가 않죠. AI가 다시 한번, TSMC가 AI 맞춤형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TSMC의 파운더가 인텔의 이제 잘못된 전략, 인텔한테 엄청 기회가 많았죠. 근데 AI를 너무 등한시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TSMC는 고객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타기가 더 쉬웠고, 사실은 AI도 캐치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플랫폼입니다. 자기의 의지보다는 고객사의 니드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도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한테 제시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AI가 정말 화두고 자율주행이 있어서도 AI인 게, 전기차가 잘 팔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기름값에 둔하죠. 저는 가솔린 차를 안 몬 지가 이제 꽤 돼서, 주유소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차 날려먹고 렌트카 때문에 가본 게 간만에 처음인데, 그래서 잘 이런 거에 이제 제가 민감하지가 않죠. 근데
갑자기 물론 이제 캐시 프라이스인데 갤론당 3불짜리 주유소가 이 동네에 보이더라고요. 이 비싼 동네에.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 연봉도 많이 올랐는데 캘리포니아는 그리고 기름값이 높기로 유명한데 3불이라니, 3달러대라니 이게 말이 되나? 기름값이 너무 싸가지고 전기차를 사람들이 살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도 이 모델 Q라든지 사이버 캡이라든지 이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기름값이 너무 싸가지고 차 가격으로는 이거 쉽지 않겠구나. 물론 테슬라는 자율주행 및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 그러면은 저는 사람들이 혹해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모델에 자율주행까지 더해지면은 이건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전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진짜 기름값이 안 오르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힘들어서도 있겠죠. 중국도 힘든데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기름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요즘 한국에서 롯데도 힘들다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기름값을 보니까 저렇게 기름이 싸면 원래 기름값하고 전기차 판매량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테슬라가 그걸 지금 깨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고 FSD고 그게 아니면은 진짜 전기차는 힘들겠구나. 참고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힘들겠죠? 지금 보조금도 없애네 마네. 일론 머스크 계속 없앤다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거기다 기름값은 안 오르고 중국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전기차가 중국도 경기도 어려운데 중국 정부가 계속 전기차를 밀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소모량이 이게 급격하게 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안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그거 트럼프 대통령은 drill baby drill 이러고 있고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은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이 얹혀지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기름값과 별개로 테슬라의 이게 진짜 유일한, 다른 회사들은 근데 다 힘들어질 것 같다. 또 하나 기름값이 이렇게 낮으니까 사우디가 폴리올레핀이라든지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어떤 케미컬의 베이스가 되는 유기 합성하는데 베이스가 되는 거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원가가 워낙 싸지만, 그러니까 기름을 생산하는 원가가 싸지만 균형 재정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가가 참 어떻게 산출하냐가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사우디라는 나라가 그 기름에서 오는 이익에서 나라가 운영이 되게 되면 균형 재정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지 국가가 돌아가지. 나 원가가 5불, 배럴당 6불이니까 난 10불에 팔아도, 그럼 나라가 망하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복지에 돈을 다 쓰는데, 그럼 국민들이 현재 그 왕정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 원가를 계산하는 것도 참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합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이 오면서 전기차 위주로 밀게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 해서 어려운 거 플러스 좋아진다 한들 전기차가 늘 거기 때문에 기름 소모량이 급격히 늘기는 제가 봐도 어렵고, 미국이야 기술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폴리올레핀 프로덕션에 있어서 중국은 원래 시설 투자를 많이 했고 미국은 자기가 만들면서 더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도 있으니까 생산하고, 사우디도 뛰어들고 이 3파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한국에서 정말 큰 축이었는데 롯데라든지 LG캠이 정말 잘하는 건데 사우디, 미국, 중국 이거 세 개만 하더라도 이제는 자원이 있는 친구들이 자원만 팔아가지고는 이런 상황에서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을 더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만든 다음에 얘들이 그 다음 더 안 만들까요? 이제 사우디도 이런 거에 눈을 떴고 자원만 팔아가지고는 자기들이 이제는 그런 균형 재정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렵다는 얘기만 제가 참 석유화학이 한 큰 축이었는데 참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가 오늘 갑자기 간만에 3자를 봐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 팬이다 보니까 전기차가 안 팔릴 것 같고, 그럼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저유가로
살면 얘들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니까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뭐 에틸렌, 그러니까 올레핀 계열의 이런 기초 베이스가 되는 케미컬들을 계속 만들다가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그 다음도 만들 기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을 생산하는 나라들 중에서 사우디가 특히 자기들의 강점을 이용하고 미국 역시도 미국이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 줄 몰랐는데 하여튼 이 세 나라가 이제는 기름만 파는 게 아니라 마진이 높은 케미칼도 팔기 때문에 한국의 석유화학은 장기적으로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격차를 내려면 더 이제 고부가 가치의 물질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개발은 석유화학 쪽은 전통적인 이런 화공 쪽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 그거보다는 배터리라든지, 그러니까 논문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 전통적인 뭐 분별 증류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제가 학계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에서 논문 쓰기도 어렵고 교수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별로 없는데 그런 상황도 더더욱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진보된, 좀 더 하이 퀄리티의 좀 더 높은 것들을 그런 기반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제 자원 뽑는 나라들이 원래 미국은 그런 인재들이 꽤 있거든요. 워낙 석유화학이 컸고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